안녕하십니까. 제주사의 이슈를 속 시원히 소돌이해보는 소돌이 공론 무사마심 시간입니다. 이신 김대훈 소장님 한번 전국 해법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상황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순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이제 좀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전국이죠. 이 발표하실 때는 검찰 수사도 잘 받겠고 특검도 받겠고 또 야당들과 합의되면 그 거국내각도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검찰 수사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안 받겠다고 해버리고 하니까 그렇죠. 좀 헌법상 지위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딜레마로 와 있는데 대외적으로 외교 문제나 모든 면에서 참 지금 시점은 이 헌정사에서 가장 큰 고난의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난의 시점이다.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전문가로서 한번 해법을 한번.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최순실이라는 분 누가 먼저 그 말씀하시겠어요? 원지사 말을 우리 제주도 지역주의로 보면 제주도 출신이 또 언제 또 저 국가 전체에 또 리더 그룹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제주도의 일이 또 국가적으로 도와줘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그 어차피 좀 괜찮은 면도 좀 있죠. 근데 대승적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우리가 겪어본 지도자로서 우리가 겪어본 원희룡 지사가 과연 국가를 경영할 만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그 2014년, 15년, 16년에 도지사로서 원희룡 지사가 업무를 잘 평가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시기에 다른 언론사에서 조사한 겁니다만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014년도에는 57점, 2015년도에 56점을 받았다가 2016년도에는 46점으로 줄어들어요. 특히나 이 2016년도에는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응답이 20.8%밖에 안 되거든요. 요 20.8%가 어느 정도 수치인지 우리가 한번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 마지막 주 지지율이 19.8%였어요. 언론사 조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때 10월 달, 그러니까 최순실 사건이 이제 최순실 씨가 구속되거나 와서 한 게 10월 27일이거든요. 그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지금 원지사의 이제 업무평가 지지율하고 지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소지역주의에 빠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의사와 평가와 관계없이 원지사를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가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여기 출신 또는 제주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부심이 넘치는 지도자로서 이렇게 좋은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분들 생각에 제가 생각하기 해석이 너무 지나친가요? 예, 어려울 때는 고전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좀 가끔 심심풀이로 읽는 책 중에 지역에 보니까 대인 말하자면 군주를 지칭해서 나온 얘기가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면 군주의 판단은 그 호랑이 무늬처럼 반듯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이라는 오래된 책에서가 이 군주가 반듯한 의사결정 내지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이 고생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원희룡 우리 지사도 대통령을 꿈꾸고 있으면 명확히 얘기를 해야죠. 이 아까운 시간에 그 얘기를 가지고 소돌이 한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공중파인데.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판단해야죠. 근데 저는 지금 상태라면 재선도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뢰도가 도지사 원년과 2015년 2년까지는 이제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2016년도에 본격적인 평가에서 이 정도 저는 여론조사하면서 다루는 경우에서 급전직하한 거거든요. 지지율이나 평가가. 왜 그렇게 갑자기 급전직하라고 그러니까 겁니까? 지금 이 새로운 도지사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그만큼 실망감이 큰 거예요. 불만도 큰. 근데 이 실망이 큰 것을 바르게 올려놓지 못하면 이렇게 좀 이 반등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코치를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공짜로 코치는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닌데.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 제주도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원지사님께서 원지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 비주류로 정치적 이제 망명처럼 이제 도지사로서 온 거는 그렇죠.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차출돼서 밀려서 온 걸로 왔다고 보여질 정도로 한데 그만큼 이 준비되어 있어도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환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이 특히 큰 뜻을 가질수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 이분이 처음 제주도에 와서 이제 그 관덕정에서 포부 있게 했는데 그러면 그 포부 있게 한 그 관덕정이 옛날 그 도청 소재지 아닙니까? 한 정도에 걸맞게 제주도에 대한 비전도 스스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거 18억 들여가지고 다른 데 가서 비전 만들어 오고 그러거든요. 야, 지도자라고 하는 리더십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건데 나 비전 없으니까 용역 줄게요. 용역까지 올 때까지 나 비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야, 내가 비전도 없는 사람 밑에 있는 백성인가 하는 근데 그 당시 사장은 또 어떤 지금 제주의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걸맞는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 철학이나 개발 철학 이렇게 해서 JDC가 변신이 가능할까? 요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소돌이 해보지 마심. 어떨 것 같습니까? 변신될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설립 목적 자체가 국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국토부 산하에 있으면서 국토부 자금은 지금 1년에 지금까지 한 70억 정도 받았다고 하고 주 수입은 1년에 한 1,000억 정도 수익 나는 그 JDC 면세점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그 자금으로 이제 땅 사가지고 도로 뽑고 기반시설 해서 땅 몇백 하고 반가. 그게 동양척책회사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공인된 기획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도민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JDC의 장점 내지는 이게 꼭 필요한 일들을 하긴 한 거죠. 이제 우리의 시야를 좀 크게 본다든가 했던 그 장점들은 충분히 있죠. 근데 지금은 장점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단점을 많이 부각시켜서 이제 무분별한 개발의 앞장서는 입장에서 되어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 환경 문제라든가 양극화 문제를 확대시켜서 적어도 이번에 그 대표 이사장이 되신 분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쪽에 그 에너지를 당분간 쏟겠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그 거예요. 점을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 개발은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서비스 경영이라는 그 워딩이 있잖아요. 이분의 워딩을 이렇게 보면 일단 처음 나온 게 정부입니다. 고객을 이제 고객 만족이라고 했잖아요. 정부가 제일 큰 고객이에요. 정부한테 받은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다음 국회, 그다음에 제주도 투자자, 국민과 도민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정신, 서비스 경영의 요체는 정부 눈치를 가장 많이 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래서는 아직 안 된다.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겠다는데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 언제부터 겁니까? 나온 거냐 하면 도민들이 굉장히 불만도 제기하고 제6차 제도 개선에 우리 그 사업 계획 같은 것을 제주도 의회에 작성할 때 의견도 듣고 또 예결산도 제주도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또 검사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제안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전 그 이사장 계실 때부터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라 그래서 이제는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 도민들이요 학습 효과가 이제
한 10년간 돼가지고요. 이제는 JDC가 국가공기업으로서 제주도에 할 만한 여건, 그 역량이 없다라는 걸 이제 너무나 많이 인식을 하고 계세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관해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우리 도에 맞게 하나씩 갖춰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가기관으로 이 국토부 산하에 있으면서의 장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놓은 거거든요. 장점이 뭐였냐 이겁니다. 그 70억 준 거 지금까지 70억 준 게 다거든요. 그러면 면세점 수입이나 아니면 땅 개발해서 한 거 다 제주도가 희생해서 얻은 자금입니다. 이건 다 어디라고 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냉철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만약에 JDC 지금 이사장이 지금 이번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사 일성에서도 제주도민의 그런 마음을 담는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가의 이익과 지방의 이익이 충돌할 때 그리고 국가의 이념과 지방의 그 필요성이 충돌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면 끔찍하죠. 국가는 지금 좀 충돌 자체를 부정하고 있죠. 잠깐만요. 그게 국가는 지금 이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개발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 실적을 내고 싶어 하는 풍조가 제주도에도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제주도는 그렇게 하면 대단히 안 좋은 시그널이 지금 여러모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충돌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이냐. 우리 편을 들어준 사람들을 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방자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국토부로 가져다 놓고 그 사람들이 조정한단 말이에요. 임명도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의회가 하는 거 아니고 국민가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중앙 권력에 예속되어 있다고 제주도가 예속되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지방자치가 아닌 겁니다, 이게. JDC처럼 제주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 그리고 자금을 말하자면 제주도에 올고지 제주도민의 자본이어야 될 것을 가져가고 휘두르는 조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좀 창피한 거죠. 이게 저는 원희룡 지사 한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자기가 중앙 권력에서 어느 정도의 네임밸류가 있다고 하면 이 중앙 권력과 관계된 이 JDC를 책임지고 내가 임기 중에 이걸 제주도로 가져놓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래서 아마 어떻게 제주가 이럴 수 있는가? 이 건강이섬, 장수이섬 제주에서 비만율이 1등이라니. 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소돌이 해보죠, 마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1등일까요? 통계를 말씀해 주세요. 통계요. 예, 이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 사실 이게 그 국민건강보험 자료는 이제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도라는 측면에서 조금 의심이 가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사실은 2015년 5월 달에 이 제주도 교육청에서 제주 학생 전수조사 학생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 학생들의 건강은 곧 미래 사회 비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주 그 성장기 비만 유병률입니다. 이게 2015년 5월 달에 제주도 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학생 수가 88,387명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근데 비만으로 나왔다는 그 학생이 이제 29,503명입니다. 29,000명이라는 제주도 내에 이 청소년 유아기의 학생들이 이제 비만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비만 환자라기보다 이제 관리 대상이라는 거죠. 거기에 특히나 우리가 심한 말하자면 앞으로 곧 어떤 병이 성인병이라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관리를 하는 게 이제 고도비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2.2%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내 이 학생들의 33%가 이제 비만인데 그 중에 2.2%는 고도비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국의 1위거든요. 성인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학생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근데 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도청에서 이 비만뿐만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한 개 부서입니다. 따로 나중에 또 우리 제주 미래 전략과 연결해서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이 제주도의 미래 전략을 세울 때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주도가 이렇게 비만율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비만율이 계속 상승해 온 거죠. 특히 아까 발표대로 아동 비만율이 전국 1위라는 건 우리 이제 제주도의 모든 어른들이 다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 좀 반하는데 예. 지금은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난병입니다. 우리가 저 비만율이 지금 우리가 제주도가 지금 42%가 비만율이지 않습니까? 우리 네. 통계가 나온 게. 근데 강남구나 이런 데는 지금 30% 약간 윗선이거든요. 제주도가 서초, 강남, 분당. 좀 잘 사는 곳이 통계가 비만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10% 정도 낮은 곳이 낮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뭐 문화 얘기한 그거 충분히 있죠. 문화도 있고 뭐 식도락 즐겁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뭐 생명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근데 요는 우리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세금을 걷는 곳에서는 미래의 공공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미래의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예방 활동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방 활동을 전혀 못 해요. 보건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여쭤봤더니 이런 게 보건소에도 이런 활동을 합니까? 하니까 예방 활동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못 하잖아요. 특히나 아까 저 미래전략과 관련해서 저는 제주도의 미래전략은 우리 제주 미래비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대요. 청정과 공존이라고. 이게 청정의 중심 가치가 뭐냐 찾아봤더니 자연, 치유, 휴양, 건강이에요.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냐? 여기에 그 핵심 가치가 있고 중심 가치가 있다고 하면 도민들이 건강하고 제주도 오면 건강하다는 이미지로서 힐링 산업들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각 마을 오름 같은 데 보면 이제 마을길, 둘레길 만드는 사업들을 쭉 해가지고 있는데 한동안 이렇게 그 붐이 불어서 설치는 됐는데 지금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에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투자를 했다고 우리 건강이 증진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주도의 미래 가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도 여기에 비만을 보건소에 맡기면 되나요? 가정에다가. 여기에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그거예요. 보건소가 네. 물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몸 관리는 개인이 원칙인데 이걸 관리 차원에서는 홍보도 해주고 예.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이런 TV에 광고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인식을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이라 가지고 지금 제주 미래 전략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힐링 산업을 얘기하잖아요. 예.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숲 해설사라든가 이 활동을 하려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런 산업을 키워줘야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제주도는 이런 가치를 굉장히 크게 하고 또 미래 비전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숲치유사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이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해설사는 있죠. 걔가 해설사는 있지만 치유사가 없습니다. 치유사는 없죠. 그래서 제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부산 가서 교육받고 서울 가서 교육받고 오고 해서 아니 근데 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발언 기회까지 뺏어가면서 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뺏기기 전에 만들어서 제주도 가면 숲도 좋지만 숲에서 치유하는 사람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다라고는 인식이 들어서 그런 인식이 들 때 고부가가치 관광객들이 와서 돈 쓸어오는 거 아닙니까? 치유는. 그래도 당장은 식탁부터 그죠? 그거예요. 혼자서는 안 네. 되더라고요. 이 개발 사업하면서 우리 오라동 하면서 만병 채용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지금 각자 살고 있는 공간에서 그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이 경제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사회 구조, 산업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야 이제 삶의 보람도 생기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저는 아까 얘기한 우리 제주인의 건강 상태, 비만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보면 참 심각한 게 뭐냐면 아동 아까 얘기했는데 아동의 그 아토피 피부염 이게 전국 1위죠. 1위. 그다음에 왜 그 일인지 잘 자폐 증상 보이는 ADHD인가요? 이것도 전국 1위예요. 그리고 성인들 치매 유병률도 1위고요.
이 건강에 관련돼서 굉장히 나쁜 쪽에만 일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과연 청정이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와 중심 가치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밸류가 있다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따라서 조금 좀 방향을 미래 전략적인 방향을 좀 바꿀 때가 된 거예요. 예, 지금 말씀